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2022년 3월 8일 오후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놀라셨죠? 오늘은 시황 얘기와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4개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시황에 따른 대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중에 제가 환율과 주식시장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었죠.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이 환율이 상승하면은 주가는 내려간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죠. 연관관계, 상관관계는 그 영상에 찾아보셔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왼쪽에 보이는 차트가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원 차트. 오른쪽에 보이는 차트가 종합주가지수 차트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코로나 여기 2020년 3월 코로나 주가가 최하단을 찍었을 때 여기는 환율은 아주 상단을 찍었습니다. 2020년 3월 1299.4 이렇게 찍었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쭉 환율이 내려왔어요. 2020년 하반기까지 쭉 내려오는데 종합주가지수는 여기서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쭉 급격히 상승했죠. 반대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환율과 주가는 항상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한 2월부터 해가지고 한 7월 말까지 좀 횡보하는 모습, 환율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가도 비교적 여기 잠깐 내려가 있긴 했지만 비교적 횡보 내지는 완만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 환율이 8월부터 들어서면서 다시 또 슬금슬금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빨간색 선이 21, 2평선이죠.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더 알기 쉽겠죠. 우리도 빨간색 21, 2평선이 종합주가에서 슬금슬금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환율이 먼저냐, 지수가 먼저냐, 주가가 먼저냐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건지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건지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얘기하면은 환율의 영향이 더 크다고 봐요. 환율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에 따지면 주가가 내려가서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고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는 거죠. 이해가 좀 잘 안 가시면 다시 제가 올린 환율이 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확대해서 요 근래 3일째 3월달 들면서 환율이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펄쩍펄쩍 뛰었죠. 양봉으로. 여기에 비하면은 환율이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주가는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에요. 환율은 요 근래의 전고점을 월등히 뛰어넘었거든요. 이 3일 사이에. 근데 주가는 그나마 아직까지 전저점을 깨지는 않았죠. 길게 놓고 보면은 환율은 2020년 요게 급격히 상승한 요 코로나 당일 2, 3일을 제외하고서는 2020년 5월 말경의 최고점 요때하고 지금 비슷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그게 반드시 맞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참고 자료죠.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심리적으로 환율도 고점에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 분위기에 보면은 환율이 또 1300 가까이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환율이 1300 가까이 간다는 말씀이 맞다면은 주가는 또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일단은 이렇게 내려보면은 그러면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볼 때 이것도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직까지 요 정도의 하락의 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2400까지도 뭐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행히 뭐 좋은 점은 어제 오늘 하락을 했어도 전저점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 지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그 내일 모레 사이에 그 시황을 보면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치고 올라갈 것이냐, 이제 그러한 것은 이제 뉴스 분석을 많이 해야 되겠죠. 뭐 환율이 계속 치고 올라간다면은 또 더 요 저점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느냐,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느냐?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즘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 문제가 그 주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으로써 그 서방 국가들이 그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러시아가 지금 그 디폴트 위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 러시아 채무 불이행이죠. 디폴트나 국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 그 러시아가 디폴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또 중국이 그 영향을 또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러시아,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다 보면은 전 세계적인 그 경제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그 세계의 정세가 불안정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게 되느냐? 제일 강대국의 화폐를 선호하게 되죠. 달러를 선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뭐 러시아 사람이라든지 뭐 중국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든지 어디를 가도 쓸 수 있는 돈이 달러다 보니까 그 세상이 불안해지면은 달러가 소중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원화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1달러를 12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238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달러의 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다 아시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러시아의 그 디폴트 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유값이 아주 급상승한다고 그러죠. 러시아 역시 그 원유 수출국이기도 해서요. 원유가 뭐 지금 한 몇 년 전만 해도 뭐 원유 선물값이 마이너스까지 가고 했었는데 그게 뭐 1배럴당 10불, 20불, 30불 일반적으로 뭐 예전에는 60불, 70불 요 선에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10불 이하로 제로까지 갔다가 다시 그냥 80불, 90불 요 근래 오면서 되더니 지금 130불까지 가고 그 다음에 200불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원자재, 원유의 그 급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또 경제가 불안해질 수가 있다. 뭐 그러한 이유로 그 여러 가지 그 세계 경제에 그 불안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죠. 그나마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에 그나마 양봉을 나타내 준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제 오늘 그 매매 현황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오늘 집계사항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어제 집계사항입니다. 어제 집계사항 먼저 보죠. 어제 거래소 코스피 시장을 말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2조 1000억을 샀어요. 2조 1153억을. 어마어마한 그 매수량을 그 나타냈죠. 개인들이요. 보통 1조도 어마어마한데 보통 뭐 4천억, 5천억 선에서 움직이는데 개인들이 하루에 2조를 샀다는 것은 아마 연중 작년에도 좀 이런 적이 한두 번은 있었던 거는 같은데 굉장히 강한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팔았다는 얘기죠. 기관도 9천억을 팔았고 요거는 과히 좋은 징조가 아니죠. 힘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그 주식들을 팔았다는 얘기고 그것을 각계전투하는 개인들이
주식 싸다 많이 내려갔다 해서 덤벼 들었다는 얘기죠. 과히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855억을 개인들이 그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다 내던졌죠.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나중에 뭐 시간 날 때 제가 선물 옵션에 관한 설명을 또 해드리겠는데요. 선물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그 먼저 선자 물건 할 때 물자죠. 퓨처 마켓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발생되는 그런 가치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미래 이 선물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기도 하고요. 거기에 보면은 외국인들은 뭐 개인도 팔았네요. 이 얘기는 이 미래 시장에 대한 투자는 이제 이 하락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해가지고 매도 포지션에 섰다고 하는데 매도냐 매수냐 여기는 매도 포지션 좀 복잡한 설명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하방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고 기관들은 이제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관들이 샀다는 얘기는 이젠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이제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근데 어제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여기 900억을 매도한 게 나오는데 실제로 장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거의 뭐 3천억 막 그렇게 매도를 내던졌어요. 그러다가 3천억 이상 제가 뭐 4, 5천억까지 됐을 것 같던데 그러다 급격히 장 막판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그나마 그 매도세를 줄인 거죠. 매도세를 급격히 줄여가지고 900억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예요. 그럼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콜옵션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매수했다. 58억을 매수했다는 얘기는 콜옵션 매수라는 얘기는 시장이 상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콜옵션 매도라는 것은 하방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개인들은 콜옵션을 상방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하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상방으로 가는 것을 제한적으로 본다든가 하방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풋옵션은 반대로 풋옵션을 매수했다는 얘기는 하락할 때 지수가 하락할 때 돈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개인들은 134억에 어제 풋옵션에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176억 이거는 더 이상 안 내려간다 이러한 개념이거든요. 더 이상 안 내려가든지 좀 상승을 하든지 이 풋옵션 매도라는 개념은 그럼 이 옵션 매매로 볼 때 외국인들은 이제 하방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외국 기관들은 선물은 이제 상방으로 간다는 얘기고 이 옵션 포지션으로 봐서는 하방으로 간다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골고루 하는 거죠. 그 현물을 거래소라든가 코스닥을 현물이라고 그럽니다. 현물은 팔았지만 선물에서 혹시나 올랐을 경우에 이 판 거에 대한 그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상방을 이렇게 취해주고 이 상방을 취해준 이 선물에서 취해준 거에 대한 그 보험용으로 해지용으로 콜옵션은 매도하면서 풋옵션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외국인들 그렇지만 이 현물에서 이 상당히 이 금액상으로 볼 때 월등히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 조단이 여기도 기관도 마찬가지 1조에 가까이 되는 단위죠.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방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제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역시도 어제 입장에서 오늘도 역시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제보다는 그래도 그 세가 좀 약합니다. 물론 오늘도 개인들이 이렇게 덤벼들었다는 것은 보통 개인들이 많이 덤벼들게 되면 장이 잘 안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외국인들은 역시 4,700억 거래소에서 팔았고 기관은 거의 3천억 정도를 팔았고요. 2,927억.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은 하방을 좀 바라본 것이죠. 그렇지만 옵션에서는 외국인은 콜옵션 34억을 매수하고 풋옵션 12억을 매수했다는 얘기는 상방으로 갈 수도 있고 하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러한 개념이 되는 거죠. 주식 선물은 372억 매수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 주식 선물 부분에서는 상방 포지션을 섰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지를 하는 것인데 자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이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 그래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생길 텐데 뭐 복잡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초보자들께는요. 그거는 나중에 시간 날 때 영상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어제와 오늘의
그 외국인의 그 기세를 보면은 다 이 거래소에서도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다 갖고 있는 주식들을 다 내다 팔았다는 거죠. 그럼 그 환율과 주식시장 영향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다 판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달러로 다시 환전을 하는 것이죠. 원화로 갖고 있으면은 안 되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환전을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자, 어제 달러로 갖고 있을 때 어제 달러로 1222원으로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달러가 오늘 오늘 1238원이 됐으니까 또 그 달러에 대한 그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 달러를 다시 오늘 원화로 환산했다면은 이 주식은 내려갔지만서도 환차에서 버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보다는 환율에 더 민감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환율은 이렇게 올랐지만서도 오늘은 그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달러를 오늘도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지만 그렇게 많이 매수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그 미국 달러의 그 미국 달러 선물에 대한 그 매매 현황인데, 외국인들이 그 11시를 기점으로 쭉 달러를 사기 시작했죠. 쭉 사다가 그래도 장 끝날 무렵에는 다시 이제 달러를 샀다는 얘기는 원화를 다 달러로 환전을 했다는 얘기죠. 달러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만큼 달러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예상했기 때문에 달러를 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막판에 가서는 그래도 이제 다시 그 달러를 파는 쪽으로 일부는 좀 팔았죠. 산 달러를. 이 빨간색 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갔으면 외국인들이 계속 달러를 사는 쪽으로 갔으면 그 내일은 또 휴일이니까 그 투표일이니까 공휴일이고 모레 또 장이 더 안 좋게 갈 수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이제 사던 것을 좀 줄였다는 얘기는 그나마 조금 이제 낫다고 볼 수가 있어요. 초보자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좀 복잡하고 혼선이 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못 알아들더라도 그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나중에 이해가 되고 그게 그 기본 지식이 되니까 좀 연구를 해봐 주시고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환율 변동과 그 지금 주식에 역시 그 지난번에 이동평균선 말씀드렸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이 아주 계속 하방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세로 볼 때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기세다. 단지 좋은 점이 아직까지 여기 저점을 받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뭐 신이나 점쟁이들도 이거를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 맞추지는 못해요. 단지 저희들이 그 분위기를 보면서 대응을 하자는 거죠. 양쪽의 가능성을 다 보고서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매수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 분할해서 그 분위기를 보면서 여기 저점이 가까우니까 일부만 좀 들어가자. 왕창 다 들어갔을 경우에 100%다 들어갔으면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엄청 속상하죠. 그렇지만 일부만 들어갔을 경우 내려가더라도 그럼 여기가 적점이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매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일단 아모레퍼시픽부터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죠. 아모레퍼시픽. 자,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2월 27일 날 일요일 날 그 영상을 올렸어요. 자, 여기 금요일 그 당시에 17만 9,500원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일요일 토요일에서 월요일 날이 장이 시작되는 날이죠. 이날 뭐 18만 4,500원까지 올라갔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17만 3천원 선 정도 요 거래량이 급격히 발생한 그 거래량의 그 일봉의 반 정도 중간 가격 여기가 거래량 급격히 들어온 사람들의 그 평균 가격을 평균 가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이 중간에 17만 3천원 정도가 지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17만 3천원 오면은
매수를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게 불안하면은 요까지 안 오고 그냥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그게 불안하면은 그냥 뭐 일부 한 1000병을 한 내세워 가지고 그 군대에서 1000병 앞에 걸어 나가는 저 척후병이라 그러죠. 척후병을 내세우는 식으로 일부 한 뭐 100만 원 정도를 요 가격대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한번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 2월 28일 날 여기는 가격대가 저가가 17만 8,500원이고 고가가 18만 4,500원이에요. 그러면은 좀 뭐 저가 쪽에 못 사고 고가 쪽에 샀다고 보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2월 28일 날 18만 4천원에 한 100만 원어치 정도. 자, 그 당시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있으면은 한 20%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를 아모레퍼시픽에 배당한다. 1000만 원 넘지는 마시고요. 한 종목에만 20% 넘도록까지 마시고.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한 10% 정도 척후병을 보내라. 그럼 6주를 자 샀다고 보죠. 6주를 샀다고 보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기를 17만 3천원 오면은 그냥 그 30% 들어가겠다는 걸 뭐 들어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직 17만 3천원이 안 왔지만 혹시나 뭐 마음 급하신 분들 또 아 내려갔으니까 사자. 그리고 그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조급한 면이 있어요. 주가가 막 내려가면 조금 한 2, 3%만 내려가도 살려는 그러한 성급함이 있거든요. 그 심리에 대해서는 또 영상을 만들게요. 절대 그렇게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17만 3천원까지는 뭐 안 가더라도 그럼 17만 6천원에 오늘 그 300만 원에 대한 나머지 부분 한 200만 원 정도를 투입했다고 봐요. 자, 12주를 사가지고 그러면 오늘까지 18주를 갖고 있는 겁니다. 321만 6천 원 정도를 투입을 한 겁니다. 그 평균을 내니까 17만 8천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럼 오늘 종가가 오늘 장 끝난 가격이 17만 4천 원에 끝나가지고 8만 4천 원 손실이 났죠. 2.61%. 근데 뭐 요 정도 손실은 그렇게 속쓰리진 않잖아요. 견딜만 하잖아요. 이게 뭐 몇백만 원 손실이 나면은 그런데 이거 한 종목에 뭐 10만 원 이하의 손실은 그냥 버틸만 하잖아요. 마음 편히. 그럼 마음 편히 있다가 그 다음 들어가는 300만 원. 그럼 요거 두 개가 합쳐서 1차 3대 3대 3의 원칙에서 요거 두 개 28일자 3월 8일자 합쳐서 1차 매수가 진행된 것이고 2차 300만 원과 3차 300만 원 들어갈 때 조심하라는 거죠. 왜냐? 첫 번째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시황을 봐야죠. 지금 전체 시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러한 문제로 복잡하잖아요. 그 추이를 봐야 되는 거죠. 만에 하나 정말 푸틴이 이 전쟁에서 끝을 보겠다, 뭐 핵무기를 쓰겠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세계 재앙이 오는 거죠. 3차 세계대전 해가지고 그냥 주가가 아주 폭락을 하겠죠.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지도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모를 일이니까 그 러시아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는 의미에서 그러한 사태가 없으면은 한 요 정도만 내려가서 뭐 사도 되겠지만 그러한 사태가 있을 경우 여기까지 이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2차 매수 시점은 무조건 그때 뭐 15만 원 요 저점 15만 원대 오면은 뭐 바닥이다. 이 아모레퍼시픽의 그 바닥은 15만 원이라고 했다. 이때 오면 무조건 사자.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일상에서 일반적인 전체적인 세계가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갈 때 그 말은 정확한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원유가라든지 러시아 디폴트라든지 뭐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너무 급히 뭐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달 간격으로 이번 달 샀으면은 기다렸다 다음 달 한 달 정도 텀을 보면은 그 세계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이 대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럼 한 달 후에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고요. 한 달 후에 내려가다가 뭐 러시아가 좀 안정세가 되든지 뭐 큰 위험이 없겠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그때 얼마에 들어가든지 16만 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15만 원에 들어가든지 그때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 투입이 됐으니까 더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요거는 한 달 동안 매수 금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일진 머티리얼 얘기를 했으니까 일진 머티리얼도 한번 봐보죠. 일진 머티리얼도 그 당시에 제가 그 월요일 날 2월 28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2월 28일 날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날
보고 그 다음날 만약 그 영상을 보고 3월 1일 쉬고 3월 2일 날 매수를 했다고 보죠. 자, 3월 2일에는 9만 원에서 92,900원 사이로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92,000원에 한 300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들어갔다고 보죠. 그래서 30주를 들어가서 276만 원어치 샀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런데 오늘 많이 빠졌어요. 83,000원. 자, 종가가 8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7%, 7.6%가 빠졌네요. 자, 이것도 과다하게 많이 빠졌죠. 그 개인들은 프로테지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리딩을 하는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7%면은 손절을 해라 이렇게 말들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종목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그 핵심 종목이다 보니까 손절할 필요가 없죠. 언젠가는 이 가격에 올라온다는 거죠. 언젠가는. 한 달 후가 될지 두 달 후가 될지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년 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현금으로 갖고 있으나 이걸로 갖고 있으나 아니면 다른 주식 뭐 더 좋은 주식도 없는데 그냥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산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자 이제 뭐 월요일 날 샀으니까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또 7.6% 빠졌다고 많이 빠졌으니까 또 물타기 하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역시 지금 시황이 복잡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복잡하니까 좀 두고 보자는 거죠. 두고 보다가 뭐 더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내려가면 뭐 7만 원 내려갔을 때 사면 더 좋잖아요. 뭐 요선 여기에 매집된 요 횡보했던 이 선까지 이 7만 원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때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갔으니까 이제 당분간은 덤비지 마시고요. 자, LG 하우시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유로 같은 내용으로 이거 3월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영상을 올렸다 보니까 금요일 날 못 쓰니까 월요일 날 3월 7일 날 뭐 한 56,000원대 3월 7일이면은 요때니까요. 어제니까요. 57,000원, 55,100원에서 57,000원 사이에서 움직였네요. 그럼 한 56,000원에서 샀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근데 여기는 이게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첨단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 너무 길게 갖고 가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한 5% 정도, 5%에서 10% 사이로 배당을 해라. 배정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기준에서 한 10% 보면 500만 원 정도를 이제 LG하우시스를 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놓죠. 자, 그러면 여기에 3분의 1. 그러니까 한 150만 원, 160만 원 정도가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 정도 매수를 한 겁니다. 56,000원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요일 날 또 제가 세트랙 아이를 올렸다 보니까 어제가 월요일이니까 어제 만약에 그 영상을 보고 누가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어제 매수 들어가셨겠죠. 자, 그럼 그냥 넉넉 잡고 어제는 41,800원에서 42,550원 사이로 움직였다고 했으니까 42,000원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만 원 언저리 이제 매수 들어갔다고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 전부 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7.6%,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3.1%. 그렇지만 동요될 필요가 없어요. 네 종목 다 합쳐서 지금 1,000만 원 가까이 한 900만 원 들어갔는데 37만 5천 원 지금 손실이 나고 있어요. 토탈 마이너스 4%인데 뭐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절대.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은 중국 관련. 근데 뭐 중국이 금방 문을 열지는 않겠죠. 지금까지 코로나 아직도 이 오미크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잔잔해지려면은 하반기는 가든지 뭐 아니면 내년 정도는 좀 활성화되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바닥 쪽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뭐 한 10% 이상 올라갈 수가 있겠다.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질 머티리얼 마찬가지로 아주 요 근래 시대에 맞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LX 하우시스 역시 건설주 이제 나라에서 아파트 많이 짓겠다고 해서 건설 붐이 일어날 게 뭐 지금 거의 확실한 분위기다 보니까 뭐 좀 떨어졌다고 해도 오히려 더 떨어지면 생큐죠. 더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세트랙아이 마찬가지로 우주항공주 이제 나로호 발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다 최소한 요 가격 이상 때는 다 또 가격도 저점대에서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탔다 보니까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 표를 그대로 갖고 가면서
또 추가로 다음 영상 때 이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